그리고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리원 균형발전 평가센터의 이어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예기치 못하게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행사장 자체는 광주 아이플렉스 행사장이고요. 일부러 저희가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 속에 그런 어떤 세미나장이나 그런 쪽을 피하고 좀 오늘 네트워킹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이쪽에 스타카토 카페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행사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네, 다행히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기관들의 네트워킹이라는 대주제로 광주와 전남, 전북 이제 지자체 그리고 지역 혁신 기관과 대학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정보 협력을 서로 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좀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전문가 두 분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나비스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션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션 1과 2가 나눴는데 1은 이제 이노베이션 세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는 로컬 크리에이션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에서도 세 분씩의 이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 시간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로컬 크리에이션과 플랫폼이라는 세션도 세션 2에서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 전도사이신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의 특강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휴식 시간에는 좀 머리를 식히시기 위해서 이쪽 지역 대학생들의 아주 좀 재밌는 노래도 좀 듣는 시간을 휴식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사가 오늘 행사만의 어떤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주도의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각 분야와 이제 업종 그리고 지역 간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융합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정보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회 기림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 주최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영태 총괄기획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연사로 로버트 파우저 전 서울대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태경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정동석 박사님은 지금 한참 오고 계십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광주 전남 전북 포럼에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들의 사례 발표와 아울러서 선행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특별히 타 시도에서 세 분이 이제 모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여러분 제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가 결항되죠. 그래서 제가 좀 대신해서 좀 양해 말씀 올리고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대기를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모든 비행편이 결항이 돼서 다음번 충청권 포럼에서 제주에서는 참석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자료지만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셨는데 그 백승규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와 대구가 요즘 무슨 동맹이죠? 무슨 동맹이랍니까? 달빛 동맹이죠. 그래서 그 달빛 동맹과 관련해서 세션 2에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이경남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포럼에 그 참석해 주시고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실 분들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빠뜨렸네요. 그 특별히 이제 부산에서도 오셨는데 부산 균형발전 연구 네트워크를 발표해 주실 부산 테크노파크의 조남영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행사에서 세션 2에 그 로컬 크리에이션 파트를 굉장히 좀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 조선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김춘성 단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그 세션 1은 장성주 그 교수님이시고 광주 지역혁신 협의회 의장님이신데 지금 한참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도착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한경록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말씀 도중에 장성주 의장님께서 도착하셨네요. 네,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북연구원의 장성화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네. 광주 테크노파크 신건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 이영미 본장님을 대신해서 이광원 본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직 안 오셨네요. 익산에 있죠. 원광대 링크 사업단의 송문규 본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글로벌 성재단의 신순호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용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 윤보연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MH 도시재생기구 이정동 박사님 오셨습니다. 호남대학교 링크 사업단 양승학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이경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육대학교 김인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몇 분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지금 한참 오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따가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그 행사의 주최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영태 국장님으로부터 대회 겸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 조영태 국장입니다. 오늘 태풍이 이래서 상당히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우리 전국 각지에서 보니까 오신 것 같으면 선생님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행사에 이제 테크노파크 우리 같이 공동주최하라고 김성민 원장님입니다. 장석수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님 이렇게 소개를 다 하셨으니까 그 행사를 개최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권과 지방에 자라있지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위원회를 약간 지금 변경했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기형 발전을 다시 개칭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비추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아까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국가의 균형한 성장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는 2년 정도 연대 정도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빈축행이라고 해서 한 10조 정도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역 혁신 체계를 좀 개편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혁신 협의회 구축 사업들 그리고 산업 지역 혁신 융복화 플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위원회 형성하고 각 소속 기재문화 산업부 국토부라든지 여러 부처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하고 있는 대표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 순천에서 국가기념 강남에 이렇게 개최해가지고 원래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는데 이번 총회 하시는 말 참석 못하시고 그래서 배치해서 어떤 비형 발전 사례나 이렇게 혁신 사례들을 공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지역의 가장 발전의 기초가 되는 통계라든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좀 발전 사업을 하거나 혁신 사업을 할 때 기초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국가기념 포털을 위해서 레디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확산되지 못하고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만 좀 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지역의 어떤 기초 정보들이랄지 산업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어떤 상호 간에 상반한 소통이 될 수 있는 포털을 이렇게 제공하는 게 오늘 소개된 국가기념 발전 종합 정보 시스템 라비스라고 이렇게 꼭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별로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기본적으로 정보협력 포럼이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처랄지 지자체 그리고 여기 보이신 혁신 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통계 등 일반적 콘텐츠를 분산해서 생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비스를 통해서 통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정보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포털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순천에서 개된 국가기념 발전 강남에 거기에서 9월 25일 날 첫 오픈을 했고 향후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어떤 모습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행사와 더불어서 이 행사를 지역의 어떤 로컬 플레이션이나 도시재생 이쪽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이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이렇게 배분하는 식의 비용 발전이라기보다는 지역이 주도해서 핵심 성장을 하고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역주도 핵심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협력, 정보망 구축이랄지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 지역이 주도가 되려면 저희가 잘 듣고 가서 중앙부처랄지 대통령 기관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아이플렉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광주 테크노파크의 김성진 원장님의 의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진입니다. 먼저 저보고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건물 주인입니다, 주인. 제가 또 실제 주인은 아닙니다. 실제 주인은 광주시고요. 저희들이 아이플렉스를 위탁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플렉스 하면은 조금 왜 아이플렉스지? 왜 이름이 저렇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아이는 세 가지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인큐베이션, 이노베이션. 플렉스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 스타트업,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여기 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안에서 스스로 잘하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의 주도를 하라 이런 이제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전북 순회 경제협력 포럼을 이 아이플렉스에서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것까지 감안한 큰 뜻이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저희 아이플렉스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균형 발전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 강화됐는데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름도 균형이 아니고 지역 발전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화가 됐죠. 다시 이전부터 들어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굉장히 크죠. 인구는 50%가 안 되는데 대기업의 본사는 75%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고 뭐 많습니다. 세금도 한 60%는 법인세의 65%가 될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나빠져요. 서울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이 해를 하면 심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 분야에서 보면 조금 좁혀진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점에 더더구나 호남은 옛날부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평균 GDP만 보더라도 GRP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의 호남은 아마 70% 정도 될 겁니다.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의 80%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역 균형하면 사실은 우리 호남 쪽에서는 우리 호남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뚜껑 열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정한 지역 균형은 수치적인 균형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느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균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진정한 지역 균형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많은 담론이 오늘 또 우리 아이플렉스에서 진행되고 이 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담론을 하시고 또 날씨도 많이 안 좋습니다.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도중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더 드리겠는데요. 이 행사는 저희 전국을 7개 권역별로 나눠서 원래는 7개 시도 단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좀 여건상 좀 어려워서 의기하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 행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강원도 춘천에서 1차 행사를 가졌고 8월 21일 날 대구에서 2차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균형발전 박람회 관계로 한 달을 건너뛰고 오늘 10월 2일 날 광주에서 행사를 갖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10월 2일로 약정을 하게 된 이유가 한 2,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오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춘장 축제라고 추억의 춘장 축제인데 축제 개막일에 맞춰서 이왕이면 포럼도 오시고 또 축제에도 좀 야간에 참석도 하시라고 기획을 했는데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굉장히 저도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가 좀 많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따가 포럼 끝나시면 좀 금남로나 춘장로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몇 분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같이 머리맡에도 기획을 했던 광주광역시의 유재준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 박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도 건너뛰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균형발전
팀의 박수림 팀장님이 참전하셨습니다. 네. 제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그 전라남도의 송경원 박사님 안녕하셨나요? 네, 저기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삼성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이제 몇 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성에 가시면 나노바이오 센터가 있습니다. 김용주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사업 평가단에서도 단장님, 예, 네, 김동근 박사님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균형발전 평가센터의 김성훈 센터장입니다. 네, 좀 소개를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포럼을 균형발전 기존에 아까 소개해드린 레디스라는 포털을 통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토론자분들이 많고 또 공동 주관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걱정을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내부 관계자들만 해서 한 40~50명은 먹고 간다 생각을 했었는데 태풍이 오고 또 비가 와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이라는 말이 이제 오프라인상의 플랫폼도 있을 거고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있을 텐데 오늘은 좀 플랫폼과 지역혁신이라는 테마로 메인 발표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라고 합니다. 키스티에서 정태경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태경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잘 아시는 청소년 대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아이디어 만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한 5년 정도 그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운영에 관련된 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 지역 신뢰한 플랫폼이라는 거를 가지고 발표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뭘 발표를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관심이 없는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제가 강원도, 그다음 대구, 세 번째인데 조금씩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는 무엇이도 하는 것을 종합부와 똑같이 하는데 종합부에서는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있어요. 지역 균형발전 플랫폼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안 됐는데 아직 개통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이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나 플랫폼으로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고 대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모든 플랫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 같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내용 조금 스트럭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플랫폼 사업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커다란 플랫폼이라는 것의 사업에 옷을 입고 거기에서 전부 뛰쳐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남아있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체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 혁신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다 플랫폼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지역균형 발전 플랫폼에 관련된 사업과 경제와 기술을 아래쪽으로 콜롬비아에도 파악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어를 계획을 하고 그 중간 부분에 현재 전남, 전북, 광주에 있는 플랫폼들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입니다. 지역 혁신과 이런 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히 이제 주제 발표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겁니다. 말씀드리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업기술, 경제 이렇게 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한 그 플랫폼 체계를 어떻게 플랫폼 바이즈하게 끌고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제언하는 것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목차를 이렇게 합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가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공공 플랫폼에서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보고 지역식 플랫폼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앞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요즘에 신한은행에서 창업 플랫폼 한다. 그 다음에 또 LH에서 오늘 기사에서 플랫폼을 하겠다. 또 지역시장 같은 플랫폼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모르고서 어떻게 신도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해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도기상에 다 있대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가 도대체 어디서 보냐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의 플랫폼에서 차용이 온 겁니다. 수많은 열차와 사람들이 타고가는 곳인데 이것들 플랫폼 하나를 놓고 여러 개의 기차와 사람들이 공유를 한다. 이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체 안에 이 기차역이라고 하는 승강장과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개의 공급자, 수요자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원론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13세기 측면적인 쌍파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인데 샤페인이라는 주에서 판매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시장을 갖다 형성을 하는 거죠. 이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참여자를 초청을 하고 치안을 담당해주고 또 마켓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수익을 챙겼던 것이 이 본원상에서 나오는 경우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다르지만 너무 다양합니다. 플랫폼은 이런 것이다. 너무 다양한데 여기에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걸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이민화 그분이 이제 정의한 건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공통 요소를 공유해서 공유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플랫폼은 인수분해다.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더하기 꼴로 되어 있는 거를 곱하기 0으로 바꾸는 거죠. 인수를 추출해서 X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X가 플랫폼이 되는 거, 플랫폼 전체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A, B, C는 여기에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요소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기차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유인화시키는 것이고 요소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건 가치 창출과 이익, 순환 구조를 봅니다. 이 플랫폼 구성 요소를 다시 이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플랫폼은 여기 보시다시피 플랫폼이 안에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다시 컴포넌트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관점의 플랫폼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 이런 아키텍처가 있고 룰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이 관계자를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로 있고 양쪽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오픈 공급자들이 오픈 API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이렇게 컴포넌트로 룰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있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끝담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이제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플레이스토어, 그 다음에 앱스토어,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이것이 이제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공급자는 내개가 되고 수요자는 유저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이걸 제가 써봤는데 애플이라는 거는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를 하지 않죠. 반면 구글은 모든 데서 다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이렇게 오픈형과 클로스형과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애플과 삼성의 차이를 제가 굳이 쓴 거는 애플이라는 것이 삼성에 대항 해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형태로 바꾸면서 굉장히 이게 삼성을 갖다가 압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은 플랫폼 기업이고 삼성은 파이프라인 제조업으로서의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플랫폼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아래 플랫폼이 어떻게 있는가, 이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3차 이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원론을 써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차, 2차는 증기,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1차는 오프라인 혁명이에요. 3차 산업은 정보혁명이라고 하지만 온라인 혁명이에요. 4차는 어떻습니까? 4차 역시 정보혁명, 시혁명이라고 하지만 여기 역시 온라인 혁명이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이 됐다 했을 때 이게 3차와 4차를 가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역시 이민하 교수가 했던 얘기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날로그화 기술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렇게 12개 플러스 하나에 13개 분을 해요. 인공지능이 가운데 있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가상세계로 보내는 디지털화 기술. 이건 3차 산업혁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화 기술은 안에 있는 것들, 가상세계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빼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가 아는 GPS라든가 Io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보내고 그걸 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아날로그화 기술은 AR이라든가 VR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이런 것들에서 밖으로 세상을, 바깥 세상으로 데이터를 내보는 그 플랫폼은 뭐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과 플랫폼에서 플랫폼 분야인 거죠. 이 플랫폼은 이러한 모든 역할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하는 데서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켜주는, 융합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지역혁신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스마트폰, 그리고 소통 거증가하고 정보 공유도 되고 그 다음에 참여도 확산합니다. 또 플랫폼을 통해서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서 공유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은 자원 공간을 통해서 공급자 수요자와 거래하는 걸 말씀하시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4차 산업시대 도시는 네트워크화되고 스마트화돼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되고 시민이 주도해서 정책을 결심하고 사회를 결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역혁신이란 지자체가 해야 될 지역혁신의 역할인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축적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보면은 대체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축적을 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플랫폼에서의 역할이다. 또 지자체가 지역혁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 탑10인데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이 플랫폼으로서 하나 됐어요. 2013년에는 다시 여기에 알파벳 구글이죠. 여기에 애플하고 두 개가 추가됩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7개. 뭐 순위 변동은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앞으로 지역 혁신에 있어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비슷하게 크다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15불, 1조 이상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인데 여기가 마찬가지로 비중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7개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미국이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경제가 2025년에는 세계 경제의 50% 이상은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현재 8개가 있어요. 2019년에 야놀자가 들어오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우아한 경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죠. 그 다음에 쿠팡이라고 하는 전자상품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방탄소년단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유니콘 기업으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한번 더 나가보죠. 여러분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이거는 어떤 플랫폼인지 하고 판단을 할 때 이 위험 분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플랫폼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분류를 합니다. 자, 온라인 거래 관점이나 소프트웨어 관점이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먼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S, 뭐 웹브라우저,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소프트웨어 프레임 관점에서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것들은 이렇게 온라인 거래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뭐 아마존이나 이메일은 전자입니다. 공유업계로서는 빌레스, 우버와 에어비앤비, 전통적상 O2O가 있는데 O2O는 사실 현지로서는 이렇지만 사실 이게 다 O2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O2O는 온라인 마케팅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주문을 하죠. 컴포트 시작을 하고 와이퍼, 이게 모바일 세차예요. 모바일에서 세차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 회사를 등록을 하는데 이용자들이 자기 근처에 있는 모바일 세차장에 가가지고 몇 시까지 와. 그러면은 그렇게 와서 차를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하고 집에 갖다 놓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생소한 게 있죠. 기지dom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전세버스 있죠. 전세버스도 이거를 예약을 해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뭐 처음 보시죠 이거. 제가 오면서 한번 설치돼서 봤는데 정말 이것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얘기할 때 이러한 두 개의 커다란 관점으로 보고 다시 세 개로 나누면 이거는 어떤 유형의 플랫폼이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인데 한국 플랫폼 경제 여러분 우리 신문상에 한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한다. 그래가지고 플랫폼 경제 사업을 해요. 근데 그 플랫폼에서 플랫폼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생각드리는 플랫폼하고 같은 거예요. 조금은 다르죠. 우리 4차 산업혁명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사업력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경제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4대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물경제, 수익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8대 혁신 성장 선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이 울타리에서 끌고 가요. 우리 경제 이것이 이제 플랫폼 안에 플랫폼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크게는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기본 인프라라는 말로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비즈니스 차원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온라인 거래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또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상품 서비스 보고 있죠. 근데 한국은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승강장과 같은 증기 기관차 시대에서 플랫폼과 같은 그런 컨셉으로서 4차 산업의 인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경제의 문제와 협업연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이제 끝나가는 4차 산업이 막 시작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점들을 보고 있어요. 너무 이 페이스북이나 후보들이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 앞으로는 이것이 온라인 거래 과정 플랫폼들은 조금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것들을 갖다가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두고 이제 함께 공공 플랫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공 플랫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몇 가지 유형을 좀 나눠봤어요. 몇 가지 유형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식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 서비스 중에 제가 두 개를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타임 체크를 좀 요청했습니다. 5가지 정도 유형으로 제가 나누는데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의 온라인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들을 좀 한번 나눠보자. 형태를 좀 구분해보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이제 지식 서비스용으로서 제가 NTIS라고 해가지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이템도 솔직히 페이지고 옛날 아이템이고 대표 정보가 과제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IT 사업 관련된 정보들을 전부 다 이쪽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를 모든 과제 관련 모든 사람들이 수요자들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TI에서 들어오면은 정말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장비가 우리나라에 약 5,400건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를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기반권만 추출해본다든지 통계, 가격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물론 분석 툴도 제공하고 비교도 제공하고 시각화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지식 서비스 플랫폼의 연구 데이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플랫폼이다. 플랫폼 형태에 가까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도 이제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또 뭐가 있냐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도 있어요. 또 사실 데이터들 연구 과정 중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플랫폼에 넣을 수 있도록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과제 데이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지금 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나비스라는 거예요. 기념발전 통합 플랫폼인데 이거가 지금 말씀대로 기념발전 플랫폼을 지향한 이제 법에 의해서 혁신플랫폼이 설치되고 플랫폼 혁신 플랫폼 취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는 걸 오늘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 단위의 정말로 플랫폼으로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해야 되고 오늘 이제 말기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정책 혁신령도 있습니다. 정책 혁신령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공공이 수행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마 시민이 참여하는 거죠. 시민이 참여하는데 그 형태가 플랫폼 형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정부 설명드리고라도 이제 서울시 같으면은 행안부에서 하는 국민체감,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이 하나 온라인 주민체감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민주주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 광주도 물론 바로 소통 광주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전부 여기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근데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책 혁신력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혁신력도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측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지역혁신 포럼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주민체감형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고, 우리 전주 사회혁신센터, 광주도 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혁신센터라는 별도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안부 사업으로서 하는 것도 있고, 행안부 주민체감 사업도 있고. 근데 EU 같은 데서는 이렇게 사회 보존관들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시민 아이디어나 시민 아이디어를 경험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플랫폼이라는 건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서 뭐가 연결이 되고 뭐 작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마당이에요.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혁신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 여러 가지 그 사회혁신의 지역혁신 포럼을 끝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가 참여하고 있죠. 19년에 참여하고 있는데 18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하고 연결하는 거죠. 시민과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지역혁신 포럼. 지금 현재는 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이름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체감령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뭐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만 온라인 주민 2018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 주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2019년에는 이제 분야가 좀 달랐습니다. 층간 소음이 좀 들어갔네요. 이제 온라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치고 자, 도시문제형도 있어요. 도시문제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까 사회문제 중에 목표는 안전, 치안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특화시켜서 제가 생각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 이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문제, 방법이라든가 환경, 교통 이런 부분에 시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스마트 시티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이 이 스마트 시티 통합입니다. 그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건데 IoT CCTV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청 같은 데는 여러 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정보관계이 다 다른데 이것들을 전부 내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방에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통합 플랫폼 표준 모델을 제공해 줄 테니 여기에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걸 적용해가지고 이게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37개를 2019년까지 하는데 2022년까지는 8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지역균형발전 복합 플랫폼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형태를 좀 배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러한 복합 플랫폼을 모델을 제공을 하고 각 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역 플랫폼을 만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이 광주가 참여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거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솔루션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사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기술들을 갖다가 확산시키지 않는 데도 의미가 있고 여기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그것까지 기반으로 해서 뭔가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기업을 살리자 하는 쪽이 즉 스마트 시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연결됩니다. 빅데이터 문제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역 빅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전국이 대표적으로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안전 등 7개 분야의 데이터를 그야말로 그 지역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수요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일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사회가 되려면 역시 이루어지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는 경쟁이 들어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하는 지금 기업발전 플랫폼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참조적으로 여기에 그리고 같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저는 과학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디밍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디밍대 플랫폼이 지금 광주나 전국이나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생활 속의 실험실에 가지고 시민 직접 참여해서 실험을 하고 검증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휴방부도 여기에 관련있고 이런 리빙랩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별도로 이렇게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리빙랩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북촌 리빙랩 플랫폼으로서 리빙랩이에요.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플랫폼으로서 리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 충장로를 기반으로 한 그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사업과 같이 구상을 한다고 됩니다. 시간과 예산 좀. 예. 광주 전남에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이 전기 차원인데 행안부의 공감이가의 광주 온라인 장성 시간 분양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역 빅데이터 사업 사업에 전국 구주가 참여하고 있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에서 광주 TP가 신청을 했는데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참 제가 지적해갖고 이 자원봉사 플랫폼 규모는 적지만 완전한 플랫폼 밑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다는 것을 제가 의견을 하시려고 하고 소방공부에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북도는 이렇습니다. 산업 플랫폼, 그 다음에 전기차 교방력, 바이오 산업 플랫폼, 전남북도 정책조합 플랫폼, 전국 스마트 플랫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오프라인 플랫폼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차를 마시고 이제 이제 제언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제언을 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나비스의 지역 플랫폼으로서 광주나 전북이라든가 전남이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산업 경제인 측면에서 나비스하고 연계되면서 수직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산업 경제의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업들이 어떤 역사성을 갖는 통합 조장소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서비스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사회적 경제라든가 스마트 시티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광주시 전라남북도 지자체 차원하고 같이 노력을 들여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처럼 지역별 지역의 플랫폼 구축시에서는 뭔가 이제 폐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 균형발전 통합 플랫폼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그 각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에 힘을 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율성 증가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은 세부 플랫폼 구축으로서 이러한 지역혁신 플랫폼 인프라 다음에 수평적으로 있는 하이 플랫폼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기획 측면에서는 좀 이런 녹화였는데 시간 계산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쪽에만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제가 충북 연구에 나름대로 이게 지역 균형발전 종합 시스템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회의를 해서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과학기술 기업, 그리고 TP와 스마트 기업 전국 플랫폼, 그다음에 대북 청년 이렇게 차원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가는 것들 또는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들을 참고를 해서 또 지금 제가 제안드린 참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광주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안에 전남 안에 광주 전남 연계는 플랫폼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것이 서로 상생 연계됐을 때 더 시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형별로 몇 가지로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 통로 플랫폼을 나눠볼 것이냐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구축을 하시고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들고 나와서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든가 또 저는 지역진흥 발전 사업으로 계속 참여를 간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같이 이런 것들을 터득해서 여기가 좀 확장이 되고 이것이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고생해주신 정태경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그 참여하신 공안 중에 되게 이제 R&D라든지 또 연구, 또 산업, 기술 개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업을 계신 분들은 MTIS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발표해주신 정태경 박사님은 MTIS 도입 초기에 MTIS 총 기획하셨던 분입니다. 향후에 그 관련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태경 박사님께 연락하시어 좀 참여를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순서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그 정종석 박사님을 모시겠는데요. 이제 지역 혁신 기관의 네트워킹이라는 테마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전부터 이제 가장 안 되는 게 그 서로 연계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 내 부서 단위에서도 좀 잘 안 되고 또 뭐 기관 간에는 더더욱 안 되고 또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또 좀 장벽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역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장벽이 있고 번역 간에도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장벽 속 충층적인 장벽 속에서 이제 그 다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제 이 정보협력 포럼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좀 그런 장벽들을 처음으로 보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행사를 그 정보 플랫폼 개념에서 도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좀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 그 정종석 박사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또 아마 플랫폼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제 올라타고 이제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재하는 자료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향후에 이제 이런 여성 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화전에서 그 지역의 이제 발전, 혁신을 위해서 많은 이제 주체들이 이제는 이런 이제 기관들이 좀 연계되고 협력되고 뭔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각자의 목적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경쟁 관계가 생기면서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실행력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런 지역 주체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바꿔보자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아마 큰 가세운 내용입니다. 좀 주안에 집중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지방에 분산하고 지역간의 어떤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목표인데 그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국정관리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과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산업 혁신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추진해왔던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난 연초에 1월달에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자고 시간이 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균형발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간, 사람, 산업전략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거버넌스 문제는 이 산업과 관련된 부분 첫 번째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발전 격차,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용대를 게 있고, 또 수도권의 비수도권의 GRP 증가율이 수도권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또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대부분의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발전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그 문제가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가 이제 저성전과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인구 절벽 쇼크라든지 지방 소멸위기, 그리고 지역산업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문제점에 더 가중되면서 여전히 이제 새로운 문제가 계속 축적되는 이런 상황이 뿐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그 지역 간의 어떤 발전 격차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이 스스로 뭔가 주도를 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제 사전에 나와 있듯이 이 균형발전 사업을 매년 10조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이 균형발전 특허에 하는 돈 속에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예상 규모라든지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주황에서 다 설계해서 지역에 그냥 내려보려면 지역에서 그대로 그냥 수행을 할 뿐이지, 자기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를 한다든지 현장이 바뀌게끔 사업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산업과 R&D 쪽만 포커싱으로 맞춰서 보면은 그 산업부하고 중립을 가지고 이 세계부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모든 사업들을 주도를 끌고 있는데, 이 사업 간의 어떤 분절전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회사들은 이 문제는 아까 지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보다도 실제로는 더 복잡하죠. 조금 그래도 단순한 시점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사업들을 보면은 다 별개별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가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이 정보가 옆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지 못하고, 위에서 밑으로만 그냥 이렇게 큰 바퀴식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혁신기관들이 하나님과 문제점을 생각하면 혁신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산업혁신이라든지 과학기술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획, 평가, 기술 개발, 시험생활 지원과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수행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지역 혁신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기관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만든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RIS, 지역 혁신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 전부터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 정부 출연전 지역 공무원들과 같이 중앙 차원의 기관이지만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성상은 중앙기관이지만 지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이런 기관들, 그런 기관을 저희가 이제 NIC 기관이라고 부분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개 기관이 지금 굉장히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고 서로 경쟁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파일은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일을 나눠먹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 뒤에 문제점을 하나를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기관들의 주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기획, 지정, 그다음에 평가 관리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쓰임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기관들이 하고 있는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산업부의 지역 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중기부의 청정부의 혁신센터 이런까지 아마 이거 익숙해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워낙 많은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 좁게 보면 한 200개, 좀 넓게 보면 한 400~500개 정도 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기관들이 주로 하고 있는 기능, 역할들을 대충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X나 세모에 해당되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 관여를 이제 자꾸 영역을 넓게는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기획만 하나 하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기간이 내가 집중도 하고 싶고 또 뭔가 다른 것도 좀 영향을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간 간의 이 기능증법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당주의 이 기간 하는 경우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많은 기간이 있는데 아마 이름 하나하나 보고 이 기간이 뭐를 하는지 또 이해하는 데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북도 특히 전북은 특징적인 것이 하단에 나와 있듯이 하단에 밑에 보면 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NIC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자들이라든지 출연 연구소의 지역 근원들이 전북에는 이제 10여 개 기관들이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전남의 경우는 이제 전남 테크노파크가 있지만은 사실상 생물 분야는 별도의 테크노파크라고 있는 정말 생물산업 진흥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이제 다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능의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능 충족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기관 간에서 이렇게 좀 영역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중독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첫 번째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각 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자꾸 다 정보를 다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황의 통제에 의하는 자율적이든 조금 뭔가 다른 말을 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기능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다. 그런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자 내가 여기서 뭘 도움을 받고 싶은데 A라는 기관을 가야 되는지 B라는 기관을 가야 되는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좀 혼란해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RIS 처음에 기관들을 이제 테크노파크 시장에서 많은 기관들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인구가 설립된 이후에 10년 이후에 2000년 10년 이후에 NIS 기관들이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의 문화들이 60여 개가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NIS 기관하고 RIS 기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거의 비등비등 활동을 많아진 상황이다. 특별히 이제 바이오 분야로 보더라도 각각의 지역별로 바이오 쪽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를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 기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그 핵심적인 운영 기반에 좀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간은 많은데 속된 말로 이제 똘똘한 기간은 별로 없더라도 그러니까 전문성과 효과성이 조금 저하되는 문제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수준의 인계 기반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자 이런 이제 기능 중복이 생기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뭔가 조금 조정을 하고 역할을 나누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문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정 체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관 간의 어떤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사업단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 그러면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라는 사업이 꼭 반드시 약방의 하나의 감초처럼 꼭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킹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제도적으로 운영이 될 뿐이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이 끝나면은 그 네트워크는 사실상 와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조직이 많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간의 어떤 조정 문제,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다원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안을 한 5가지 정도 제가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주로 이제 정책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런 사업을 무조건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이 거버넌스를 뭔가 바꿔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지역 혁신 협의라고 하는 것이 시도가 다 이제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고, 이 협의의 3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의 장을 제도화, 체계화를 해보자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도 하나에서 이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이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판단 기준은 아마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네트워크 안에 많은 주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 참여의 포괄성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정보가 잘 돌아다녀야 되겠죠.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속가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끝나면 그냥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 3가지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관 간의 분산되어 있는 핵심 자원을 서로 통합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대표되는 기관, 그게 어떤 기관인지는 지역마다 조금 상황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강주 TV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는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대표 핵심 기관을 통해서 이 정보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네트워크 활동들이 결국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현재 상황, 대부분의 부분 사업들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면 현황이 변화하지 않다.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이슈가 뭔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 기관 간의 어떤 정보 규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사업이 지금 개별적으로, 분절적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조만간과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각 산업부 중기부 가계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각각의 사업들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사업 간의 연계 협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가 주체가 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각의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안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 판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자 협약 방식의 어떤 사업 구조, 이걸 통해서 이 정보 공유의 문제, 기존의 네트워킹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기관 간의 어떤 기능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관 통폐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분리적으로 불가능해 있고, 주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다른말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을 있어야겠다.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지역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뭔가 조정을 하는 가정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틀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시적으로 봤을 때 NIS 기관과 RIS 기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 A시를 들면 이제 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혁신기관 간의 그 상호 보완적인 균형 연계,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사업 베이스에서 쓰는 제도적인 네트워킹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속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수직적 네트워킹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제도에 의한 네트워킹이 아닌 자생적인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런 네트워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원대 보면 A시에 본 것처럼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요소를 같은 역할이 나눠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줄 건지 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네트워킹 시스템을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주로 산업과 R&D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과 R&D만 가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산업과 R&D 분야를 뛰어넘어서 교육, 인력,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수산 이런 부분까지 도시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주체들이 다 참여하는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광주, 전북, 전남의 주요 혁신기관의 부분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문화재단이라든지 고용 관련된 센터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분야별로 또 산업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얘기하는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쯤 되면 잠깐 화장실을 가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눈치껏 혼자 조용히 다녀오시고요. 균형발전 종합정보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분야별 각 부처 단위에서 시스템들을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여가지고 짧게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소개드리기 전에 미리 좀 예고 말씀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주 고기능성 전자패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면 상대방하고 네트워킹 하실 때, 회의하실 때 메모하시면서 새롭게 수명은 한 영구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30조를 준비를 했는데 되게 보면 이런 어떤 세미나나 포럼 행사가 끝나시면 일찍 가시잖아요. 1분만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포럼에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거고 선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요거 들고 있는데 요거는 노트 PC 모니터에 부착해서 포스트잇 같은 거 쓰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거고 이거는 전원에게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티셔츠라든지 또 보급 다이어트라든지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USB라든지 그래서 꼭 오늘 행사가 2억 뒤로 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실 일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균형 발전 종합 정보 시스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비스. 좀 목소리가 적으신 것 같습니다. 나비스. 꼭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NABIS입니다. V가 아니고 B입니다. 나비스를 꼭 외워주시고요. navis.go.kr을
저희가 올해 이제 9월 25일 날 지난주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1차로 10억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 사이트가 가동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고 아직은 그 작동이 좀 뭐 일부 기능상에 약간 좀 안정화가 좀 덜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대국민 의견 수렴도 거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능 개선도 좀 더 많이 해서 올해 12월쯤이면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1단계 시스템을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부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12월쯤에 이제 완전 오픈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내년도에는 2단계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고도화를 이루어서 내년 아마 7월쯤이면 전국의 이제 모든 지역 혁신기관들, 지자체를 비롯해서 혁신기관들 그리고 또 대학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까도 이제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균형발전 포털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성이었다면 이거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넣으시면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어떤 정책 자료부터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정보 또 지역 각 지자체의 어떤 정보들을 많이 지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사를 보게 되면 지난 참여정부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금특법도 제정이 되고 금특 회계도 설치돼서 지금까지 한 15, 16년 정도 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앙부처나 각 지역에서 목소리는 여전히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해 나갈 일들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반적인 정보 플랫폼, 정보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출입 배경 속에서 이 플랫폼을 국가 균형 발전 종합 정보 시스템 나비스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나비스라는 이름은 올해 5월달에 저희가 한 2달간에 걸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트 맵이 되겠는데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죠? 멋져가지고. 일단 큰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이제 정책, 사업, 그리고 정보, 교육, 소통 이렇게 한 5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안 보이시지만, 균형발전 사업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평가 지원 업무, 지원 시스템과 더불어서 올해부터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평가, 이 평가 지원 시스템도 저희 이 나비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반 평가위원회와 관계부처 또 저희 평가기관에서만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대국민 또 지역 혁신기관 대학에서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정책과 사업, 정보, 교육, 소통 이렇게 큰 5개 메뉴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책 쪽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각종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자료들 지금도 저희가 계속 큐레이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 혁신기관이나 대학이나 관계부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를 좀 각 부처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이제 관계부처가 15개 부처, 청이 있는데 그런 부처들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실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이 보도자료를 이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가시면 원스톱으로 모든 부처의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는 이슈 리포트, 세미나 토론회장 정보들. 그리고 이제 사업 쪽에 보시면 균형 발전 사업과 균등 회계 사업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50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균형 발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추산으로 약 대략 25조에서 3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균특 회계라는 이름으로 특별 회계라는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는 게 약 10조 정도 남짓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균형 발전 사업 30조에서 저희가 다 치르면 좋은데 너무 그거는 좀 큰 범위라서 현재는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사업, 균특 회계 사업에 다제 DB까지 문화에서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종합부처 단위로 이렇게 그 부처별로 소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지자체 단위별로 예산을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하면 지자체가 과잉 경쟁이 되고 좀 오해를 낳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 상에서는 지자체 예산들을 비교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업 팔라 오늘 그 등록대에서 독보 책자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균형 발전 사업 팔라에는 이제 아까 약 30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 정보들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부분은 통계와 지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지역 종합 정보 쪽에서 이제 한눈에 보는 지역 정보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 17개 시도별로 그리고 226개 시군구별로 시군구의 정책 자료부터 각종 사업 알림 자료, 기초 통계, 균형 발전 지표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지구 보면 혁신도시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 특구 등 어떤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정되거나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구 단위 정보들을 이쪽에 저희가 계속 이제 심화적인 정보들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통계 쪽에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통계청 이 지방 지표와 그로부터 받아서 이제 일반 통계를 제공하는데 균형 발전 관점에서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지표 중에서 이런 균형 발전과 관련된 지표들만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일반 통계 정보, 일반 통계 밑에 균형 발전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그 나비스를 통해서 균형 발전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이거 균형 발전 지표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그 앞서서 공사 말씀 도중에 김석기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치적인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지역에서 만족도라든지 또 얼마나 잘 사느냐 또 못 사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특히 기획행정부라든지 예산 편성이 합리적인 균형 발전 사업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좀 그러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지표를 작년 한 1년 반 동안 균형위와 7개 국책연구기관에서 TF를 구성해서 지표를 개발했고요. 그 지표가 저희 나비스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고, 시도가 얼마나 흔적이 돼서 못 사는지, 잘 사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여기는 좀 되게 집값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엑셀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 전국적인 엑셀 총합을 만드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복수로 남겨놓고요. 그런데 지역 분야별 통계에서 이제 국토공간, 문화원간, 농산어촌, 또 도시, 마을 이런 어떤 분야별 통계 정보를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여기 업로드할 수 있고 지역 통계 분석 단위에서는 연차별 통계 보고서나 한국은행, 산업안정보에서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 지수, 혁신 지수, 쪽 잠재력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교육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색을 하시면 어디서 하시나요? 네이버에서 하시나요? 다 그 유튜브에 주시는 분들이 많고 하루에 또 그 성인 같은 경우에 유튜브 구독 시간이 시청 시간이 한 보통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1시간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각종 뭐 드라마나 뉴스랑 또 보고 싶은 건 다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시면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시면 어마어마한 그 교육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농촌개발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인덱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모아보자. 나기스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좀 디렉터리화해서 적어도 저희가 그 동영상을 여기서 제공을 했으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비교를 해놨는데 마을 다국이가 있는데 각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한테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그 기관에서 마을 다국이, 마을 만들기 그런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혁신 활동가도 참여도 하고 마을 주민들도 참여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좀 체계적으로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좀 분류화돼서 제공될 수 있다면 아마 그 국민들의 어떤 GX를 좀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모아져 있고요. 온라인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 이제 북카페 여기 지금 계시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도 최근에 그 신간을 한번 내셨어요. 그래서 그 혹시 그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이 최근에 신간 쓰신 거 제목을 맞추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일단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카페 여기 북카페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의 책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상자도 정책 영어사들 이건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균형발전위원회가 저희 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특 회계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우수 사례를 20개 정도 선발을 해서 우수 사례 시상식도 하고 차년도 각 기획되는 그 인센티브도 2, 3억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관별로 우수 사례들이 지금 시행된 한 10여 년 됐거든요. 이거 다 모아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관련 부처, 뭐 교육부라든지 문화부고 농림부라든지 또 뭐 타 부처 우수 사례들도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통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통에 보면 요즘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굉장히 유행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책 제안 형태로 혹시 그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좀 노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분기 단위로 모아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상품도 드리고 또 균형위에서 좀 검토를 해서 한국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뉴스, 여러분들 그 보시는 그 중앙부처 단위 일간지라든지 또 지역 신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균형발전, 지역발전과 관련된 뉴스들만 매일 그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향후에 다른 매체 보신 것들이 이쪽만 들으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생활예술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지역혁신협의회가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메인 툴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중에 여기 우리도 당선 누구나 계시지만 협의회에 그 지금까지는 어떤 온라인 어떤 소통 공간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 단위로 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저희가 룸도 제공해드리고 또 전국 단위로 모일 수 있는 이 룸도 제공해드리면서 협의회가 좀 이쪽에 주도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이트맵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땀납니다. 저희가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기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아마 제가 좀 너무 뻥튀는 점이 있는데 기대보다는 좀 실망이 크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많은 개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되면 정말 좀 좋은 시스템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 측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차년도 예산 분정시에 법상 균형이 예산 의견, 편성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주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 그 지표로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 재원 페이지의 어떤 그 참조 주표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보는 지역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226개, 이게 그냥 그 총괄판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총괄판이 있고 시도판이 있고 시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판은 그 17개 시도와 226개를 다 모아놓은 거고, 17개 시도 226개 자치구 그 기초지자체 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장 저희가 그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난이도예요.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이제 초기 그 저희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navis.go.kr 오늘 다 외우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냥 navis.go.kr을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주요 정보 시스템인데,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화면만 빨리빨리 넘기면서 너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균형 발전과 관련된 관계 부처에서 부처의 어떤 전문기관이나 기관에서 그 각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처음 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좀 참조가 되시면 굉장히 굉장히 잘 된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업무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자료를 찾을까 좀 고민하시기도 하는데, 요거를 좀 저희가 하나 가이드로 제시를 해드리니까 향후에 업무하시면 좀 마음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 몇 시죠? 53분인데 화장실은 다 갔다 오신 거죠? 제 설명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지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전남대학교 선별 중간고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기존에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87년도 MBC 대학교에 출전해서 은상을 탔던 유명한 그룹인데요. 특별히 오늘 좀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저희가 초청 연주로 해서 좀 설치를 해주세요. 그 설치하고 있을 동안에 잠깐 또 화장실 못 가신 사람 좀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회장이 이제 박효도 학생인데 4부. 네.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쪽 출신이 아니고 대구에서 계속 살다가 대학교를 중간에 와가지고 이쪽에서 동아리단에 전역을 하게 됐네요. 자, 김태우 사학과이고요. 박수현 학생 과학교육과, 그 다음에 의료학과의 이채련 학생. 약간 저희가 좀 여기 오늘 참석자분들의 되게 이제 연령대가 되게 약간 준비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오랜 시절 전에 들으셨던 탑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네, 부분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두 번째 노래는 노래 제목이 꽤 깁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다. 네, 굉장히 노래 제목이 길죠. 두 곡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음악 동아리 선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선생님께서 그러신 덕분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을 생각하고요. 그럼 첫 번째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카펜터스의 The Top of the World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부를 노래는 그 말씀드린 제목이 길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멜로마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OST 향기는 꽃길 속에서 다시 함께 느껴진 거야 라는 장범준 씨의 노래인데요. 그러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 속에서
거실 속에서 네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예정인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기다리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나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도대체 앵콜을 크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노래를 듣고 싶어서 아니면 전전 팬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팬을 드리겠습니다. 네. 팬들을 받으셨으니까 박수 한번 크게. 자, 그 앵콜로 뭐 많이 듣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딱 한 곡만 이번 곡으로 요청 준비가 됐나요? 예, 그러면 저기 주어진 각본에 따라 앵콜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아이오님과 김찬아님이 부르신 너의 음이라는 곡인데 많이들 아시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이어진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하고 이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너의 의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야 그 한마디 말도 그 순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야 그 작은 눈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내겐 또 다른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네 모습도 내겐 힘겨운 약속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15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5시 반까지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은 5시 반까지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부 행사는 저희가 이제 세션을 둘로 나눠서 1부 세션과 일부 지역 리저널 이노베이션 세션과 2부 로컬 크리에이션 세션으로 나눠서 일부 세션 이노베이션 세션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계속 계시고요. 2부 세션으로 가실 분들은 이제 저쪽 뒤쪽에 여기 같이 1층에 있으니까 그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잠깐만 좀 앉아 계시겠어요? 지금 오늘 등록대에서 설문지 받으셨잖아요. 설문지. 그래서 설문지는 꼭 작성하셔가지고 이따가 지금 주셔도 되고 이따가 주시면 저희가 PC용 모니터용 패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멀리서 오셨는데 서울 관악구청의 정책연구단의 한경원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원 단장님이 이제 저희랑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7, 10년 이상 업무를 해왔다가 이번에 지자체로 나가셨고요. 오늘 세션에 토론회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